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칼이 좀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칼이, 혁신은 칼이라기보다는 혁명적인 어떤 방안을 얘기하는 건데, 발전적 방안.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가슴을 치거나 또는 그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어떤 정통적인 어떤 선을 갖다가 붕괴시키거나 하면 안 되죠. 또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인요한이라는 특정한 사람이 국민이 뽑은 이 정권이 좀 지지율 위기에 빠졌다 하여 마음대로 수술을 하려고 달려들면은 그 수술자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진단을 좀 오버해서 자기 가치대로 자기 포퓰리즘을 발산할 경우에는 이거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인요한 씨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하고 못하는 게 있는 법입니다. 인요한이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했던 사람, 여성이죠. 거기에 비하면 100% 낫죠. 훨씬 낫죠. 비교가 안 되죠. 이 인요한 씨한테 비교한다는 거는 돌을 갖다가 진주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녀는 최악의 혁신위원장이었고 인요한은 지금 최선의 혁신위원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끝을 보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근데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을 갖기로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 혁신위원은 아니지만 혁신에 참고가 혹시 될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인요한 씨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1호 안건 할 때 그때 상당히 이건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때 이준석이하고 유승민에 매달리는 걸 보고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근본을 흔드는 거다. 이건 국민 정서까지 흔들고 있다. 국민 정서란 건 대한민국을 지켜온 대한민국 절대 보수 국민들의 가치를 흔들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홍준표가 반발하니까 홍준표에게는 일리 있다, 취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하여튼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갔습니다만은, 거기에 하나 문제를 그때 제기했던 게 이준석 아닙니까? 성상납 의혹으로 문제가 제기돼서 사회적 문제 내지 윤리 문제 내지 도덕적인 문제 내지는 사회적 지위와 자기를 분별 못하는 20대의 성상납을 받았다는 그 의혹, 그 중심에 있던 그자가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 양이 아주 적었다. 그건 바로 잘라야 되는, 제명해야 되는 건데 제명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양희 덕분일 겁니다. 이양희가 윤리위원장인데 같이 함께 이양희, 김종인 또 이준석과 함께 비대위원을 하면서 상당히 가까웠다는 풍문이 있을 정도로 그런 관계에서 설정된 최소한의 국민의 뜻을 거슬렸던 최소한의 징계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거꾸로 하는 것이 혁신이 아닙니다. 혁신이란 거는 지금 이 길로 가더라도 이 길을 보다 잘 갈 수 있는 왕도를 찾는 것이 혁신인데, 거꾸로 가가지고 두들겨 팬다고 그게 속은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언필칭 이게 혁신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좀 무식한 사람이라고 평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인요한은 이준석과 유승민을 살리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가상할 정도로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홍준표 얘기에서 거기에서 약간 문제가 됐고 김재원 문제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견해가 있는,
있는 겁니다. 각각 내용성이 다 다릅니다. 홍준표도 내용이 다르고 김재원도 내용이 다르고 이준석은 윤리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됐으면 바라보는 지점이 그 동인에 대해서 잘 평가해서 개별 평가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미흡하고 일괄적으로 사면을 했다. 그리고 사면의 동기라든가 사면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그걸 해석을 잘해서 사면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잘못되니까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이제 홍준표인데 홍준표 뜻대로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입이 이렇게 앵그리 버드가 스마일 버드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아주 기분이 좋아서 이준석하고 이준석을 한때는 그냥 얼마 전에는 첫 치다가 요즘은 이준석을 이렇게 치켜 올려 세우는 듯한 그런 이 장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의 정치가 바로 그런 정치입니다. 홍준표는 이제 조용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왜? 그의 전국구를 계속 가동시킬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어떤 정치 생명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지금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방향, 옳고 그런 것은 개인들이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인요한 씨가 혁신위원장으로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지금 종횡무진 하고 있습니다. 종횡무진. 이번에는 친윤 중진, 지도부 불출마 또는 험지가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아무리 뜻이 좋아도 모든 부분에는 금기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친다고 대통령도 근신하라 막 예를 들면 그렇게 나간다면 그 사람은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반대편의 스파이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요한 씨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친윤, 중진, 지도부를 향해서 딱 찍었습니다. 친윤 하니까 벌써 홍준표는 딱 받아가지고 누구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탁 찍어냅니다. 왜? 감이 빠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친윤, 중진, 지도부, 친윤과 중진과 지도부 아주 싹입니다. 싹. 불출마 또는 험지가라. 이건 뭐냐? 한마디로 혁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쿠데타적인 발상입니다. 친윤이라고 그러면 이 정권을 세울 때 가장 그 캠프에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을 흔히 친윤이라고 그러고 윤핵관이란 말은 이 말을 지어낸 자가 이준석이라는 자가 지어냈습니다. 자기한테 해로우면 이름을 하나씩 지어댑니다. 이준석의 가장 나쁜 행동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권인 윤석열 정권에 가장 칼을 많이 댄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처음부터 공을 들이는 이 인요한 씨는 철학적 어떤 단상을 거치지 못한 거친 하나의 그 섭외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혁신위원회라는 것은 혁신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적, 윤리적 이 과정, 다시 말하자면 이 당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먼저 분석을 하고 당의 가치 속에서 전통적 가치 속에서 입안할 수 있는 그것 또 입안된 사항 이것을 중심으로 혁신을 해나가야 되는데 인요한 씨는 흔히들 포퓰리즘 2030 또 이렇다 하는 소위 반대편의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을 많이 하는 그래서 기분 좋게 만드는 사이다적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냐?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다. 이준석을 부르고 유승민이 훌륭한 정치인이다. 유승민 만나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더라. 이건 벌써 대한민국 보수 여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가치, 탄핵이라는 그 강을 갖다 주범을 미화를 시켜버리고 순간적으로 정치적으로 희석시켜버리는
그러한 효과, 이것을 만약에 혁신으로 알았다면 이것은 큰 착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은 지금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단적인 사고로 자기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정치적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 후보부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까지도 줄곧 공격하는 공격형입니다. 그거는 공격이라기보다 가짜는 겁니다. 가짜는 벼룩이 자꾸 물어대는 겁니다. 벼룩이. 이런 자들을 지금 옹호를 하면서 소위 2030의 기분을 만족시키려 할지 모르지만 그는 2030의 대표가 이미 아닙니다. 그런 인식의 차원이 인요한 씨와 이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성을 엔티퍼시로 만들었다는 사실, 반감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인요한 씨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두 다 환호를 했지만 지금은 엔티퍼시 감정이, 지금 반감이 많이 든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혁신을 위해서 온 것이지 대한민국을 혁신하러 온 사람은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이 정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을 해서 이 정당이 어려움을 극복시키도록 하는데 초점이 돼야 되는데 소위 포퓰리즘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나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 혁신위원 중에서 알만한 사람은 김경진 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김경진 성향은 무엇일까? 몇 번 그냥 패널로 같이 이렇게 참가를 해봤는데 상당히 건전한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건전한 평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평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인요한 씨의 사적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혁신위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혁신위원장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는 법이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 인요한 씨가 얘기한 오늘 언론에 난 친윤, 중진, 지도부 불출마해라 또는 험지가라, 불출마 또는 험지가라, 이 언론의 쟁점이 됐다는 것은 당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당의 조직을 완전히 물갈이하겠다는 혁명적 발상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혁신 안에서는 빠졌는데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인요한 씨가 하는 권고는 권고사항으로 듣지 않고 혁신하러 온 그 메인 스트림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인요한 씨가 친윤이라든가 중진이라든가 지도부 불출마하고 험지가라 했다면은 인요한 씨는 여기에 구태타를 지금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을 갖다가 둥치부터 흔들어 버린 겁니다. 현 시스템을 깨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혁신이 아닙니다. 혁신은 시스템을 지키면서 어떤 제도라든가 목표라든가 이 어떤 감각을 이렇게 전환시켜가는 것, 바로 이게 혁신 아니죠. 구태타적 발상으로 모든 걸 뒤엎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월권이고 월권을 넘어서 상당히 문제를 내포한 포퓰리스트적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언론에는 친윤은 권성동이고 장제원이고 이철규고 윤한홍이고 박성민이고 박수영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도부 중에 비수도권 지역구는 누굽니까? 영남 출신 아닙니까? 김기현, 윤재옥, 이만희, 삼선 이상 중진이 31명이나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일 지역에 삼선 금지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나가라 하면 결국 물갈이를 하겠다.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벌써 며칠도 안 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선언적으로 이렇게 딱 내버렸다는 거는 물론 권고로 냈지만 처음에는 혁신 안으로 하려다가 반발이 눈에 보이니까 이건 반발 정도가 아니죠.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주제넘는 행동을 했다.
주제 넘는 주제를 설정을 하면 안 된다. 혁신위원장은 어떤 한계점을 갖다가 딱 자기가 스스로가 보이는 그런 절제가 필요하다. 혁신은 이 정당의 혁신은 절제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가 그 그림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혁신위원장은. 그 그림 아래서 해야지 무작위로 발상을 해서 그냥 유승민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야당도 필요하면 만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인요한 씨는 지금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보입니다. 그러한 포퓰리즘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걸 지적을 해주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김기현 씨는 종합적인 제안이 오면 정식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얘기는 근본을 갖다가 중진들을 갖다가 다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중진들을 갖다가 자 불출마해라 했거든요. 불출마해라 또는 험지가라 했단 말이죠. 험지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곳 가라 얘기고 불출마는 출마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거는 월권 중에 월권이고 이거 상당히 좀 보다 못해서 제가 한마디 해드립니다. 왜? 저는 이 보수 지금 여당을 내 나름대로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가치에 반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혁신위원장이 처음 출발하는 특히 외국인이 한국에 귀화해서 하는데 존중을 하고 싶어서 저는 칭찬도 했다가 이 사안은 조금 이렇다 하고 의견을 냈다가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부분은 인요한 씨는 포퓰리즘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포퓰리스트는 끝이어야 한다. 깊은 애정을 갖고 국민의힘 그 정당에 나의 가치를 바친다라는 소위 디보션이 있어야 된다. 헌신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게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하고 중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딱딱 찍어가지고 내년 총선에 불출마해라. 수도권 출마하라.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전과의 보도 당에서 준 권한에 위임된 혁신위원장의 권한을 조금 월권을 해가지고 당을 흔들고 당을 지금 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좌파 언론에도 나가고 우파 언론에도 나가고 마음대로 언론에 많이 얼굴을 비칩니다. 특히 좌파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합니다. 다 또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또 당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한번 시원하게 당해봐라. 이번 기회에 그냥 김기현 실컷 당해봐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당을 아끼는 사람들은 누가 밉더라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각 견해가 다르지만 확실한 거는 포퓰리즘을 근간으로 하는 포퓰리즘적인 소위 혁신안은 절대 반대다. 그것은 누가 컨트롤하느냐 스스로가 컨트롤해야 되고 또 혁신위원들이 스스로가 이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위험 부담 플러스 알파입니다.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무슨 새로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절제 아래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절제 하에서 어떤 절제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 위원장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2호 혁신안 발표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당 지도부하고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또 수도권 지역의 어려운 곳에 와가지고 출마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꼭 정치하고 싶으면 수도권 지역에 와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와서 출마해 하고 강제했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력히 요구라는 것은 선언보다 더한 것입니다.
선언은 제도적으로 하기가 뭔가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때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그런 선언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취지로 인 위원장은 우리 당은 위기다. 더 나아가 나라의 위기다. 이걸 한목적적으로 이렇게 탁 붙여놨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을 결단이 요구된다. 과거에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인들이 많은 이득을 갖게 됐는데 이제는 국민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하는 그런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 그래서 중진 이상 경험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중진이 나오고 지역 경상도 사람들은 다 가라. 근데 전라도 사람은 왜 갈 사람이 없다. 전라도 사람은. 그렇다면은 본인이 순천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영남이라는 어떤 그 상대적 어떤 세력을 갖다가 영남 세력, 뭐 전남 세력, 뭐 전북 세력, 뭐 호남 세력과 이런 대척점에 있는 그 가치를 함부로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조금 겸손하고 자중자애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그래도 영남 세력의 중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간다면 그 포퓰리즘이란 것은 야당이 좋아하는 포퓰리즘입니다. 야당이 무척 좋아할 겁니다. 말은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이준석이가 까불고 이 자유우파를 갖다가 희롱하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자유우파들은 뭘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도 문재인과 그의 여당들 한마디도 논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얼싸안고 같이 사진 찍고 문재인 만나면 90도 폴드 인사한 자가 바로 누구냐? 이준석이죠. 문재인 오죽 친하면 야당 대표였던 이준석 등을 탁 치면서 하니까 얼른 알아보고 또 절하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소위 정치를 희화화하는 사적으로 사유화하는 느낌을 주는 이러한 행동들이 이 한국 정치에 만연해 있었다. 바로 이런 것을 본다면 지금 혁신위원장 인요한 씨가 가야 될 혁신의 길은 무엇인가? 딱 답이 하나입니다. 포퓰리즘을 버려라. 좀 진지해져라. 진지하게 고뇌하면서 진지하게 여기 지도부를 위해서 진지하게 중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지 바로 그냥 험지 출마해라. 아니면 출마하지 마. 그러면서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표현에서 어려운 질곡을 지금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인 위원장은 지금 영남권 중진 스타 험지 뭐 이 얘기를 처음부터 계속 했습니다. 수도권 출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혁신적 혁명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혁명적 방법을 택하지 말고 완곡한 길, 걸름장치가 있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되는데 걸름장치를 빼버린 무조건 한마디로 가, 영남 가, 중진 나가, 지도부 나가, 험지 아니면은 불출마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럴 고난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당이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 상처는 누가 치유를 할 것인가. 고스란히 국민의힘이 또 안고 가야 되는 이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 지역구가 아닌 지도부 인사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이만희 뭐 등등입니다. 현역 의원 중 3선 이상은 31명인데 수도권 제외하면 부산 6명, 울산 2명, 경남 4명, 대구 3명, 강원 2명, 충북 3명, 충남 3명이죠. 마음에 안 들어? 다 잘라. 이겁니까? 아니겠죠. 친윤으로서는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박성민, 박수영입니다. 혁신은 제가 제안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전라도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바로 그것이 혁신위원장의 임무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혁신안이
가장 제1안으로 올랐어야 됩니다. 왜 호남에 우리 국민의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이 세력이 없는가? 국회의원을 뽑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호남에 있는 국민들 어떻게 인식을 바꿔놓을 것인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스터디가 돼야 되는데 이걸 하질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관문이 돼야 됩니다. 특히 호남에서 순천에서 오신 인요한 위원장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5.18 묘역을 제일 먼저 갔는데 그럴수록 호남에 대한 뭔가 나올 걸로 알았는데 그건 전혀 안 나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을 하려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치인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산화했던 국립현충원을 먼저 참배를 갔어야지 5.18을 거기를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은 이때 말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강한 인요한장의 성공을 위한 팩터 중에서 빠뜨린 것 제1 혁신안으로서는 호남 세력이 뭐가 문제점이다. 호남에는 왜 국회의원이 없는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바로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선 맨 먼저 가야 되는 건 건국 대통령 묘역과 국부 대통령 묘역, 박정희 묘역과 이승만 묘역을 참배를 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처음이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혁신을 하고자 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일조를 하고 싶다면 제가 말한 그 순서도 한번 참고사항으로 해봐라. 그 관련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중요한 뼈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바로 그 논리 아래서 전개돼야 된다. 두 번째, 절대 포퓰리즘의 어떤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포퓰리즘은 소위 민중주의로 연결되고 민중주의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브라질이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전체주의로 흐를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이 민주당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가장 맞는 정당 혁신을 해나가는, 그것은 혁명적이 아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고 선언적인 것보다 포퓰리즘적인 것보다 좀 더 진지한 내성적 접근. 우리 제일 중요한 거, 호남에 지금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 한 명도 없지 않냐 이거야. 그럼 왜 한 명도 없는가? 이것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는가? 타개책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데아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의 길입니다. 중진을 자르고 친윤을 자르고 뭘 자르고 또 불출마를 하든지 나오려면 험지 나와라, 이런 것을 명령식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권고는 솔직히 말해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혁명 공약을 발표하는 제1 혁명 공약 1, 혁명 공약 제2, 혁명 공약 제3 이런 식으로 선언적으로 하지 말기를 제3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